여기 같이 투자 주식기 채널. 안녕. 자, 오늘 영상의 제목은 배당주 투자로 연간 세후 수익 1000만원 만들기, 요게 오늘 제목이고, 요거 세후야 요거는. 그리고 이 주식 투자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차익이지, 차익.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지. 뭐 만원에 사서 만약에 2만원에 판다 그러면은 만원의 이런 그 시세의 차익을 얻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을 얻는 거지, 배당 수익을.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요거 대여해서 또 대여 수수료도 또 이렇게 받는,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주식 투자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요 최근에 보면 금융위에서 금리 인상을 또 예고를 했고, 뭐 이게 언젠가는 금리 인상이 되겠지, 이게. 그러면 아무래도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 쪽, 그리고 부동산 이런 데 영향을 받는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주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아마 뭐 이건 내 예상이니까, 이게 뭐 성장주라든가 그동안 이 부채나 빚을 많이 끌어가지고 이 성장해왔던 업체들은 일부는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고, 이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다는 거고. 이 배당주 투자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도 안정성이지, 이게. 왜냐하면 뭐 주식이 떨어진다거나 뭐 아니면 배당이 지속성이 없다거나, 뭐 배당을 지속적으로 주는 기업을 가야지, 뭐 어쩔 때는 뭐 많이 주고 조금 주고 막 이런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그리고 배당금이 또 올해 내년에 이렇게 계속 증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위험을 지는 대신에 어느 정도 그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당만 증가할 게 아니라 내가 그 배당주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당주는 그 업종이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타진해서,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지만 이 주린이나 주식 초보자가 하는 큰 실수가 뭐냐 하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주식이 배당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걸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지.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하향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 작년에 준 배당금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떨어지니까 배당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구나 하고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지. 내가 300원 벌겠다고 500원씩 떨어지는 주식을 산다는 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이지. 주가는 500원이 떨어지는데 뭐 배당 300원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투자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이거는. 그리고 이 배당주의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배당주의 세금은 15.4%지, 이렇게. 그리고 이 증권거래세, 우리가 이 주식 거래하면서 내는 세금은, 코스피는 0.1%, 코스닥은 0.25%야. 이게 매도시에 부과하는 세금은 이런 증권거래세가 붙기 때문에 배당주에는 15.4%니까 훨씬 많은 거지, 이렇게. 이 배당주에는 세금이 왕창 붙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자기 그거에 두지만, 이 비중이 너무 높게 두는 거는 조금 안 좋다는 거지. 주식은 뭐니 해도 이 차익을 통한 수익이 큰 거지, 이 배당 수익에 비해서는. 이 배당이라는 거는 일단 안정적인 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월세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월세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요런 개념이라는 거. 하지만 세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낫다는 거지, 차익을 통한 게. 그리고 연 2천만 원의 이자나 배당금이 나오는 사람은 2천만 원 넘으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요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15.4%를 빼고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따로. 이렇게 내가 이걸 다 추려서 일일이 이걸 계산을 해 놓은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 중에 이 메리츠 증권하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배당을 축소를 예고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이제 이 작년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고, 요게 올해부터는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건 이제 감안해서 보라는 뜻에서 요걸 넣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여기서 이 표에 이 나눈 거는 배당률이 높은 순서, 요건 다 이 세후야. 요거 뺀 후에 프로테지 실제 받는 금액으로 계산한 거지. 이게 424원이 세금을 빼고 실제 수령하는 배당금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높은 거에서 낮은 수순으로 배당이 높은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필요한 주식 수. 요 오늘의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23,600주가 필요하다. 이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주식 수는 요거다. 그리고 그랬을 때 투입 금액이 이제 1억 6,800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갈수록 이제 투입 금액이 높아지겠지. 요게 신영증권이 얘는 3월 결산이야. 3월. 그러니까 3월 달에 다른 데는 다 이제 12월 결산이고 얘는 3월 달이 결산이라는 거. 그래서 배당주 투자도 이렇게 이 분기마다 주는 주식이 있지. 삼성전자 같은 게 예를 들면 이제 분기마다 주고 있고. 그래서 3, 6, 9, 10이니까 이렇게 요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결산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5.17%가 나오는 거고, 이게 요 중에는 가장 작지. 여기 있는 표는 5% 이상 나오는 것만 따로 내가 이게 계산한 거고, 너무 많으니까 이 밑으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제 1억 9천 정도, 요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진 거고, 이 유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1분기 만에 퍼지, 요게. 그래서 요게 41이 나오고, 얘는 영업이익률의 몇 배에 거래되냐니까, 101배에 거래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실제 작은데, 영업의 이익으로 1분기 퍼가 이렇게 낮아진 거지.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팔았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자 수익이나, 뭐, 금융 쪽에서 어떤, 뭐, 이런 배당금이 늘었다거나, 이래서 줄어든 거지, 이게. 뭐 그런 뜻이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이 PBR이 이 중에서 이 가장 낮은 거, 가장 낮게 이 중에 평가받고 있는 거는 얘 유수고, 그리고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KTNG 1.12배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또 부채가 가장 낮은 거는 이제 동아타이어고 이렇게 7%대 아주 뭐 무차입이라고 보면 되지. 이렇게 뭐 그렇고, 시가총액이 낮은 것도 여기 보면 이제 동아타이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삼성전자 우는 삼성전자를 배당주로 투자한다. 그래서 요거 내가 따로 적어 놓은 거지. 얘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얘는 시가총액이 이 중에 이제 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삼성전자 본주는 얘보다도 더 떨어지지. 3%대보다 더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한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제 거의 뭐 2억 8,800 정도가 들어가지.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얘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 얘 밑으로 봤을 때. 요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 얘들을 한번 간단하게 차트와 또 재무를, 요런 재무 상태를 보자는 거지. 그리고 이 배당주 투자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배당금도 올라가는 주식을 골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추세가 하락하면서 배당금이 올라가는 주식은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락하는데 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거는 뭐 주식이 채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올라가면서 본주 주식이 올라가면서 배당금도 올라가는 그런 걸 더 선호한다는 거지.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재무를 한번 보자고요. 자, 유수홀딩스. 요게 유수홀딩스의 차트의 모습이고, 여기를 보면 이제 3월 달에 급하게 올랐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뭐, 이거 안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그리고 한번 얘의 실적을 한번 보자고, 어떤 거야. 자, 그럼 BPS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9,000원대에서 갑자기 확 늘었지. 요게 부동산 매각 한 차익 때문에 요게 이제 자산 가치가 여기 확 늘은 거지. 이렇게. 그리고 배당도 안 주고 있다가
요거는 이제 500원이지 실제 이게 안 고쳐진 거고 이거 500원을 줬고 그리고 자, 얘를 보면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다 적자인 기업이지 이렇게. 그리고 뭐 매출도 뭐 그닥 이렇게 점점 주는 모습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이렇게 줬을 수 있다는 거지. 이제 향후에 이게 더 준다고 뭐 2 이상 500원 이상 준다 이렇게 보장하기가 좀 힘들고 뭐 그런 모습이고 차트 상에서는 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베스트 얘는 이제 코스닥인데 여기 적어놓은 거고 이게 5%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얘가 보면 그 영업이익의 1분기만에 영업이익의 7배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게 4,600억이 지표상으로는 얘가 가장 좋지 지금 1분기 포로 봐도 10위가 나오고 이베스트 요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차트의 모습이고 자, 이거 보면 작년부터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런 추세대에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뭐 조정은 이렇게 받았지만 이렇게 이것도 이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8,960원까지 찍고 그 다음에 이런 조정을 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1.58% 그래서 8,360원으로 끝났고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전고점까지가 한 요 정도 차이가 나고 추세로 봐서는 아직은 이렇게 뭐 꺾였다고 보기에는 힘든 뭐 조정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고 또 얘네 실적을 한번 보자고 어떤지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이건 뭐 좋은 모습이지 그리고 EPS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BPS도 뭐 증가하는 모습 요거는 배당이 조금 줄었다가 지금 늘었고 뭐 요렇지만 뭐 실적으로 봐서는 좋은 모습이고 또 추세도 살아있고 아직 그런 모습이고 주체를 한번 보자고 외인들 샀고 기관사고 개인이 좀 팔았고 뭐 요런 모습이고 KTNG 얘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고 조금 무겁지 얘는 이제 10조 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뭐 부채도 뭐 적당한 수준 그리고 얘 여기 있는 거에 비해서는 뭐 파워가 좀 높은 편이지 여기 보면 KTNG 이게 KTNG의 모습이고 보면은 요것도 3월 달에서부터 요렇게 추세상으로는 요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뭐 어떤 뭐 크게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 89,000원대에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여기서는 85,000원대에 요 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게 더 상승한다면 여기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 또 월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윗꼬리를 보면 연결해 보면 지금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좀 그림상으로는 안 좋은 모습이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뭐 올라간다면 또 어떤 추세의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월로 봤을 때는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주체를 보면 외인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 꾸준히 팔고 있었고 개인은 좀 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KTNG 그리고 동아타이어 여러분 보면은 퍼나 이런 거는 여기 중에서 이 배당 주는 것 중에서 얘가 가장 높지 이것도 뭐 높은 편이고 얘 다음으로 높으니까 이 PBR은 0.48배로 5배가 안 되고 하지만 이제 시총은 얘가 가장 작지 이게 가볍지 아무래도 그리고 얘는 이제 14,000주 정도 하면은 이제 1,000만원대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동아타이어 이게 이제 동아타이어의 모습이고 보면은 2월 달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여기서 좀 확 꺾였지 이렇게 여기 한번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윗꼬리 달고 그냥 무너진 모습 그래서 12,600원대 요때 이제 걸쳐있지 살짝 목대 이렇게 걸친 모습 그래서 요거는 좀 안 좋지 여기서 일단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세에서 요게 돌아오는지 아닌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타이어 업체도 봐야 되겠지 흐름을 그리고 얘는 한번 재물을 한번 보면 이 배당은 지금 꾸준히 올려줘서 이런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자산도 보면 이렇게 늘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줄었지. 20년도에 이게 주당 이익으로는 뭐 여기서 느는 모습을 보이다 여기서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매출로 보면 매출이 이렇게 좀 줄는 모습, 이렇게 줄어든 모습은 조금 안 좋고, 이런 모습은 지금 이런 추세대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이탈을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얘는 이제 수익률이 조금 올라갔지. 그리고 대신증권, 여기서 보면은 증권주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게 보이지. 이렇게 고배당주에 들어가고 증권주들 자체가. 그리고 대신증권 한번, 요게 대신증권의 차트고, 보면 여기도 1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추세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여기서 한번 고점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지. 이격이, 이 추세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이렇게 언젠간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고, 그 다음에 추세를 다시 이어갔다가 약간 뚫고 지금 약간 조정받아서 요 밑에 19,000원대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뭐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뭐 이렇게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더 뭐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합주가 지수나 증권업 자체를 좀 볼 필요가 있겠지, 이거는. 그리고 주체는 외인이 좀 팔고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고, 또 월간으로 한번 보면 월간으로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와 있지. 여기 보면은 기존에 지금 몇 년간에 걸쳐있던 요 박스권은 여기를 뚫고 지금 16,000원대를 뚫고 지금 2만원대까지 지금 올라온 모습이고, 기존에 지금 여기 8,000원대에서 여기 갇혀 있었던, 이게 몇 년을 갖다가 갇혀 있었던, 이게 10년 이상을 갇혀 있었던 걸 뚫고 올라온 거고. 그리고 동부건설, 네. 이걸 한번 보면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좀 꾸준히 좀 올랐었지, 이렇게. 그리고 떨어질 때 좀 거칠게 좀 빠졌고, 그리고 뭐 좀 상승했다가 여기서 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계속 올랐죠,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를 잘 보면 결국은 요 고점대를 뚫고 지금 신고가대에 올라와 있지. 이 좌측으로 매물벽이 없는 상태, 신고가인 상태가 왔고, 건설주가 좋다면 여기서 뭐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가 있고, 하지만 이 흐름 자체로는 좀 거칠게 왔었죠, 이렇게.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는 희망적인 모습이라는 거지. 신고가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재물을 한번 보자고요.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고, 또 여기 영업이익으로 봐서는 얘는 좀 늘었는데 여기서 조금 줄은 모습, 20년도에 이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자, 주당 이익은 여기서도 좀 뭐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고, 주당 이익으로는. 그리고 자산은 좀 늘었고, 요거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가면서 줄는 모습. 하지만 여기 보면은 배당은 또 계속 증가해주고 있고, 이 동부건설이 기존에 이게 원체 고배당주였다가 또 금융위기 때문에 확 꼬꾸라졌지, 이렇게. 그리고 요즘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신영증권, 얘가 이 중에는 이제 가장 낫지. 하지만 이게 3월 결산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 여기 이게 신영증권의 차트고, 신영증권을 보면 여기서 꾸준히 지금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여기서 뭐 조정도 뭐 비교적 이렇게 얕은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거진다 돈을 벌었다는 거지. 이탈만 안 했다면. 요런 추세에 있고, 지금 보면 여기 66,300원에 고점이 찍혔고, 현재 위치는 여기. 여기만 넘으면 얘는 이제 또 새로운 신고가에 도달하는 거고, 새로운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금융 쪽이 안 좋다, 또 뭐 금리가 뭐 올라서 뭐 주식시장에서 돈이 뭐 빠져나간다 이러면 또 뭐 여기서 꺾일 수도 있겠지. 이런 거는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다는 거. 그리고 실적을 보면 요 길로 봐서는 여기서 확 떨어졌다가 또 여기서 또 급격히 좀 느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 좀 최근에 20년도에 많이 늘었고,
여기 주당 이익으로는. 또 여기 요걸로 보면 자산도 뭐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고, 또 무엇보다 이 배당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늘어나는 게 좋지. 주가도 오르면서 또 주당 배당금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게 차트상으로 봐도 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면 이게 이 연봉으로 보면 67,000원대를 뚫으면 얘는 이제 완전 새로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보여주고, 2014년도에 67,000원이 고점이었는데 얼마 안 남았지 여기까지 차이가.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우를 한번 보자고. 삼성전자 우의 모습이고, 지금 보면은 뭐 요런 상태. 그리고 뭐 거의 뭐 횡보라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면 요렇게 좀 추세는 요런 상태. 자,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지금 여기서도 이 전체적으로 봤지만 주가가 상승하면서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더라도 이 지금 이건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에 배당금이 올라간다면 이게 추세에 있으면서 배당금도 증가하는 이런 종목이 좋아 보인다, 그런 거고, 뭐 추세가 하향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보였고, 뭐 그런 것들을 이 수익률만을 보지 말고 추세를 보라는 거지. 추세와 또 배당금이 얼마씩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업종의 미래 성장성이 좋은지 밝은지,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증권, 또 보험, 또 은행, 여기에는 없지만 은행이 그 배당을 축소하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 배당 수익률이 줄었지, 뭐 올해 복구된다면 요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은행주였지. 그리고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 배당금을 많이 준다?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성장하는 데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커나가는 회사인데 배당금을 갑자기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야, 이게. 왜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자기 스스로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내 생각이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요 표를 참조를 하고 또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을 테니까, 뭐 성장성을 따진다거나 배당을 증가하는 기업을 따진든지 뭐 이런 각자의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테니까, 만약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요 표도 참조해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음에 만나. 안녕.